반갑습니다. 제가 볼수록 여기서 하는 게 편하거든요. 하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니까 새벽에 출근해서 커피 한잔 마시고 바로 탁 하면 좋은데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학원식 강의에 익숙하시니까 촬영 장소에 있어요. 조명 문제도 해결됐고 하면 되는데 저걸 막 세팅을 하고 또 촬영하는 게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샘플 강의 하나 더 올려드리려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제가 사실관계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이 이제 막 문제가 커지니까 공론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슈화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뭔가 바꿔야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논의를 진행하는데 사실관계에 매몰돼 버리면 본질을 놓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악용할 때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우리 공동체 구성 원리상 무엇이 쟁점이냐가 중요한 건데 그냥 놓치게끔 해요. 사실관계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졌을 때 사실은 우리가 뽑은 정당하게 뽑은 통치기구의 이제 그 통치권자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그 뒤에 누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뽑지 않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섬찟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뭐하고 같은 개념이냐면 내가 아파트에 이사를 갔어. 아파트에 이사 갔고 아파트 관리소라는 거는 아파트란 건 내 거잖아요. 내가 사서 갔으니까 뭐 전세를 가든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리들끼리 십시일반 해가지고 아파트 공동 업무에 대해서 처리해 줄 사람을 뽑잖아요. 뽑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고 일을 하게끔 하는 건데 택배를 저녁에 경비원께서 맡으면은 1,000원씩 내래. 뭐 경비원들 박봉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해가지고 뭔가 이상하지만 냈는데 주차도 뭐 돈을 더 내래 뭐 해가 뭘 자꾸 내래. 이상해가지고 이제 따지러 갔는데 갑자기 검은 양복을 입은 이런 인간들이 등장하더만 가만히 있어. 조용히 지주군지 살아. 뭐 이렇게 협박을 했다 칩시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아파트 관리소장 뒤에 조폭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 아파트를 사실은 조폭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얘기하면 해코지 당해. 이사 가려고 해도 니 이사 가면 죽어 이러면서 계속 여기 살아 이래요.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체가 조폭이라는 우리가 정당적으로 뽑은 그 관리소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관리라는 건 수단적인 거죠. 그죠? 우리가 직접 아파트 우리 집 주변을 관리하면 되는데 그 여러 가구들이 모여서 하니까 우리가 직접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인원 세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돈을 주고 고용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그 아파트 주민들 집주인들 아니면 또 거기 이제 전세를 하신 분이든 그러니까 제 표현은 그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오히려 노예처럼 착취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게. 최 대통령 박근혜 게이트는 본질은 그거예요. 제가 그냥 쉽게 설명드린다고 얘기한 건데 공동체 구성 원리상 대한민국의 모든 공권력은 개개인의 주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법 철학상 어떠한 공동체 구성 원리가 성립이 돼야 되냐면 개인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생존이든 종족 번식이든 근원적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그 공동체란 건 수단과 본질론에 있어서는 수단적 존재, 주권자가 본질적 존재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주권자가 일일이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간접민주주의 형태로 뭐 통치기구라는 게 생겨났죠. 통치기구라는 건 제가 말하는 건 광의의 통치기구, 입법, 사법, 행정 다 포함된 거. 통치기구가 어떤 일을 할 때 힘이 있어야 되죠. 아파트 관리소장이 주차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네가 뭔데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들어갈 때 아파트 관리 규약이나 서약의 내용에 이렇게 서명을 해요. 뭐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파트 관리소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아파트 공동의 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통치기구도 결국은 수단과 본질적인 관계론에 있어서는 주권자의 수단적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당하게 그 주권을 위임한 범위 내에서 행사를 안 하고 우리가 정당하게 뽑은 사람도 아닌 누군가가
어떤 집단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위임한 공권력을 마음대로 자기들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뭘 하는 거예요. 어떤 조직체가 들어와가지고. 정말 섬찟한 겁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사실관계론에 있어서 뭐 이게 뭐 100억 주사를 맞았냐 안 맞았냐 뭐 아니면 그 이제 천안함 사태 아니 천안함이란다 그 세월호 사태도 제가 다음에 분석을 해드릴 건데 옛날 거긴 하지만 시사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작동을 하면 정상적으로 그 공권력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게 그 통치기구의 부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국가적 재난 사태 때. 그 본질은 그거였거든요. 그때 대통령이 아이들을 직접 다 구할 수는 없죠. 우리가 대통령한테 슈퍼맨이 돼서 다 구해라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국가 재난 사태 때 통치기구가 올바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체를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효율적으로 조직 구성 원리상. 그런데 그게 비선 조직처럼 우리가 정당하게 뽑은 조직도 아닌 이상한 집단이 들어와 가지고는 다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한 거예요. 위기 상황 때. 거기에 분노를 하는 거예요. 슈퍼맨이 돼서 애들 왜 못 구했냐 이렇게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사실관계에 매몰돼 버리면 해경이 그때 뭐 늦장 보고를 했니 말았니 해경이 뭐 알고 보니까 무슨 뭐 저기 뭐지 그 피하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정이 그거는 그거대로 별도의 문제고 그건 그거대로 별도로 논의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 사안에 있어서는 이건 그냥 사실관계에 불과하고 핵심 쟁점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언론이나 제가 언론의 프리즘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면접 이론 강의 때 있으면 그러니까 면접 이론 강의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통할 시사 뽀개기 핵심 이론을 꼭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지 이렇게 돼요. 꼭 듣고 오셔야 돼요. 이론 강의를 개별 구매가 아무나 하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언론이나 아니면은 정치권에서 그거를 묻게 만들어 버리죠. 그런 사실관계에 매몰시켜 버려서 본질을 놓치게 만들어요. 누굴요? 주권자들을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너무 간략하고 핵심적인 것 같긴 한데 조금만 얘기해도 돼. 이 하나 가지고도 1년 내내 토론할 수 있어요. 사실은 파생되는 연결점들을 막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뭐 어쨌든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사드와 관련된 것. 사드는 국외 문제가 있고 국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선돼서 막 사회현상이 일어나죠. 국외는 국가 간의 역학관계에 관한 문제예요. 역학관계라는 건 지정학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지리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교류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문화권이냐 어떤 문화권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역학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명분과 실리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 해군할 때 백성들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었죠. 물론 그게 실질적인 목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대의 명분 하에 본인은 뭐예요? 본인은 왕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목적은. 그래서 명분과 실리적 목적, 실제 목적이 뭐냐 이거에 관한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무기의 불평등성에 관한 문제예요.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무기가 불평등한 순간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평화가 깨집니다. 무기가 평등할 때는 평화가 오히려 지속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양성하고 훈련하는 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평화주의자들이 막 군대 없애라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는 그건 제가 볼 때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겁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 국내 문제는 핵심 쟁점이 뭐냐면 자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나면 공동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동체가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 공동체가 수단적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운영이 돼야지만 개개인의 주권자들의 삶도 풍요로워지죠. 우리가 나라 잃은 그 슬픔을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 야만스러운 행위가 반복돼요. 맞죠? 가정이 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이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수단적 존재에는 불과하지만 그 공동체의 원활한 운영과 공공질서, 원활한 운영과 존속에 관한 공동체의 존립에 관한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우리의 주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을 용인해야 돼요. 감수해야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의무 개념이에요. 이론 강의를 꼭 보고 오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사익 부분을 어디까지 제한 가능하냐 이렇게 가요. 제가 근데 이론 강의 때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사익은 공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희생해야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이게 사익이 뭐예요? 개인의 주권이에요. 주권. 네,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익을. 돈을 추구하는 게 사익 아니에요. 사사로운 이익 아니에요. 개인의 주권 부분을 제약하는 거예요. 경제적 기본권이든 아니면 천부인권 같은 본질적인 생명이나 자유에 관한 문제든 무언가 제한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공동체의 원활한 운영, 공공질서, 그 다음에 공동체의 존립이라는 문제로 제한이 어디까지 가능하냐의 문제예요.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이게 제일 핵심. 이걸 놓고 풀어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않으면 님비 현상이란 말을 해요. 저는 이 용어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님비 현상이란 거. 이거는 우리 공동체 구성 원리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지역 이기주의라고 폄하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이거 아닌데. 그래서 요거를 먼저 짚어놔요. 그 다음에 소쟁점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왜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가볍게 다뤄야 되냐면 중국의 그림자 보복 있죠. 중국이 그림자 보복을 했잖아요. 근데 이 그림자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논지를 풀어나갈 때 이 내용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는 오랫동안 반복되었죠. 김영란법도 중요한 테마예요. 김영란법도 법의 역할과 한계성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이란 건 의무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과연 법으로서 우리 삶을 규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란 말이죠. 네. 여기까지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제가 저번 주에 갑자기 건강검진 받다가 내시경을 받다가 건강관리협회라는 곳이 병원이 아니래요. 자기들 말로는. 그러면 건강검진을 하면 안 되죠. 병실이 없대요. 병실이 없어가지고는 용종을 떼다가 이제 작은 게 좀 많았어요. 제가 1년 전에도 그렇긴 했는데 떼다가 이제 이게 많이 떼면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병실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몇 개 떼고는 그냥 딱 덮어버려가지고는 저를 다른 병원에 보내서요. 그 수면 내시경을 막 깨어나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정신 깨고 며칠 뒤에 다시 가면 이제 항의하러 올 것 같으니까 가란 거예요. 이제 어차피 속을 비운 상태니까 이제 명분은 그거였어요. 이유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일단 뭐 어떻게 해요? 제가 일단은 뭐 시킨 대로 해야죠. 가서 이제 떼고 입원을 했어요. 입원했는데 수면 내시경을 하루에 2번을 연달아 받은 거예요. 연달아 받고 두 번째 때는 아예 또 수면도 잘 안 됐어요. 엄청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많이 떼고 제가 좀 하여튼 그래가지고 갑자기 일이 생겨서 원래는 이제 이번 주 주말까지 이게 좀 제가 이제 목표는 10개 잡았거든요. 10개 잡았어요. 그러니까 클래스 비용을 5만원을 잡고 각 시사별로 개별 구매하는 분들을 위해서 5,000원씩 잡고 한 10개, 그 다음에 샘플 강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클래스 비용하고 개별 구매 금액을 좀 맞추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일정상 다음 주 주중으로 10개를 다 올릴 수 있을지가 잘 불투명해요. 근데 지금 경찰직 분들이 시험 일정이 21일부터 시작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 일정이 빠른 분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짧게 20분씩 하는 거라서 금방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수요일 순차적으로 올리기를 할 겁니다. 순차적으로 올리기를 할 건데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개수를 정해놓고 하려고 하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클래스 비용은 조금 더 낮추고 그 다음에 개별 구매 비용은 또 낮출 거예요. 낮추는데
개별 강의가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 말에 요즘은 그냥 클래스로 구입하시는 게 오히려 속판할 겁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하면 이제 전체 개별 강의를 모았을 때 클래스 구입 비용보다 조금 더 많아질 거예요. 많아질 거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중요하게 본인이 이 시사 쟁점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 싶은 거는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어려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 정말 어려워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이제 코칭하는 분들 중에 석사학위 이상인 분들이 계세요. 이제 예전에는 보통 경력직 특채나 연구소 쪽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일반 공무원 9급이나 7급에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본인도 모르게 이걸 내용을 이제 본인들 학력 수준이 맞게끔 좀 어렵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면접에 갈 때는 풀어서 쉽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면접관도 백지 상태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잘 가르치는 거예요. 되게 본질적이고 어려운 문제들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이론 강의에 시사뽀개기의 그 이론편을 꼭 보세요. 그 개별적으로 구매 가능하니까 거기 보고 이제 이야기 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수험생분들 중에 고학력자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학력자든 아니든 간에 최소한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시민의식이 이제 좀 이렇게 민주시민의식을 높여서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옛날에 다 배운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때 배운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활용하는 연습을 이제 우리가 그런 교육 체계가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에 보통 촬영을 해서 여기가 안 풀려요.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하실 겁니다. 평소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